네. 프로그램 초기에 예고해 드렸다시피 오늘은 좀 길고 깊은 그런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뭐 와이드 인터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명칭보다는 아마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약 저는 28분, 9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쭉 들으시다 보면 일단 공부가 되고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인 매체를 통해서 대충 들어오고 제목만 이렇게 쓱쓱 보면서 감을 잡고 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말씀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사인에서 한반도 관계, 외교안보, 정세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다뤄오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가장 정통한 기자이자 기자 수준을 훨씬 넘는 분이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사인의 남문희 선임 기자 모시고 남북관계, 북미, 북중 이런 것들을 좀 공부 겸 인터뷰하겠습니다. 남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 상태 괜찮으시죠?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소개 말씀을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제가 좀 붕 뜨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유, 시사인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 남문희 기자의 글이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지평을 얻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니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주말 사이에 꽤 귀찮게 해드리고 질문지 보내고 그거 가지고 우리 서로 의견 조율하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어드렸고 더군다나 또 그 사이에 우리 시사인 남 기자님의 또 마감까지 걸려서 그 점은 감사와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니, 별 말씀이요. 네. 남북한 각자 신년사를 발표했고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또 친서도 보냈어요. 아마 그게 뭐 6번째 때나. 트럼프는 그거 받고 뭐 외교적 수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 오늘 굉장히 멋진 편지 받았다. Great letter 뭐 이러면서 북미 회담 재개에 대해서 일단 환영의 뜻은 밝혔습니다. 네네. 남북한 신년사와 미국의 종합적이고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워낙 그 뭐 트위터인가 이걸로 즉흥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북미 협상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정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 그리고 미국 이 세 나라의 기존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네. 먼저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전향적인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미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했었고요. 어제는 이제 날짜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신년사 발표 외에도 친서를 보내왔다. 이런 것도 이제 공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상당히 새해 들어서자마자 이제 서두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선 서두르고 있는 이유부터 이제 먼저 짚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이 이렇게 서두르기 시작한 것은 보면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작년 12월 쯤부터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 1, 2월이면은 2차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 2월 이렇게 표현을 했고 대략 좀 좁혀가면 한 1월 말까지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제 좀 간단히 짚어보면은 작년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하원을 장악해서 지금 1월 3일부터 아마 임기가 시작됐을 거고요. 대략 이제 2월 초까지면은 하원의 각 상임위 위원장들 인선이 끝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2월 초 이후 미 하원이 이제 사실상에 이제 민주당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2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지배력이나 통제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원에 있어서는. 특히 미국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그렇죠. 막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북미 협상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민주당도 물론 뭐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를 견제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어떤 합의를 해도 계속 이제 딴지를 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 12월부터 미국 쪽에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갑자기 유화적인 어떤 그 제스처도 많이 보냈고 또 남북 협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배 주치도 인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온 거죠. 그 흐름이 이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그 늦춰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늦춰서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분위기가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이제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어떤 정황적인 측면을 배경에 놓고 이번 신년사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비핵화 관련한 부분은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게 북한이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이제 신년사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김 위원장이 1월 1일 날 발표한 신년사의 핵심을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핵무기의 추가 생산은 이미 중단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좀 발표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지나가는 말투로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쓱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걸 상당히 묘하게 눈 밝은 사람들은 봐라 뭐 이런 투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 신년사 분량 자체가 13,000자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이 키워드는 단 한 문장. 딱 한 문장 싹 들어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를 언급할 때 언급하면서 슬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넘길 수 있는데 당연히 국내에서도 이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 이제 조금 화제가 되긴 했죠. 그런데 하여튼 그 메시지는 이제 자기들이 이미 핵무기 추가 생산을 이미 중단했다라는 거를 이번에 신년사를 통해서 한번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 얘기를 이번에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상반되는 측면인데,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비핵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큰 걸 요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지금 몇 군데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생산을 앞으로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도 세계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괴를 해서 완전히 우리는 핵 보유국을 스스로 옷을 벗을 텐데 그 대신 미국이 너희들이 우리에게 줄 거는 선물 보따리를 지금 정도는 안 되고 훨씬 많이 준비해라. 이것을 이번 신년사에서 강력히 암시했다. 이렇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번 신년사만 봐갖고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나중에 이제 한반도에 이제 우리 외국 군대와의 어떤 이번에 이제 좀 화제가 된 부분이 있죠. 외국 군대와의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되고 외부의 전략 자산을 들여오지 말아야 되고 전쟁 무기를 들여오지 마라. 이런 대목들. 또 중국을 이제 평화협정 체제의 어떤 그로 파트너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대목들, 이런 대목들이고 그런데 이걸 이제 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한반도 평화지대화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한 건데 그 신년사에서는 일부를 이제 쓱 집어넣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이전에 북한이 다른 쪽에서 했던 발표했던 텍스트나 이런 주변 취재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신년사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먼저 생산 중단에 대한 언급부터 일단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신년사에서 그 생산 중단에 대한 언급은 이제 그 조미 관계,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북한에서는 조미 관계라고 그렇죠. 우리는 북미 관계라 하는데 그 언급한 대목에 이어서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해서 6.12 뭐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뭐 새로운 뭐 조미 관계 구축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만들어지면 뭐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이 뭐 우리 당과 뭐 공화국의 뭐 저쪽 하면서 자신의 확고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잖아요. 그래서 네. 일부 매체에서는 이제 뭐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 북한 주민들이 다 달달 외우는 신년사에 처음 등장했다. 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기도 했죠. 아, 북한에서는 예, 신년사 막 외우게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뭐 학습 열풍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방대한 걸 어떻게 요약분도 다 적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중요한 대목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관련된 거는 이제 뭐 외워야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그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 들어갔다면서 상당히 주목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저희 그 시사인 기사에도 썼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북한의 어투에서는 이 주어보다 앞에 서술어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뭐가 있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새로운 북미 관계, 새로운 조미 관계, 또 항구적인 평화 체제.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새로운 조미 관계, 항구적인 평화 체제 이후에 오는 거죠. 네. 근데 새로운 조미 관계를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새로운 조미 관계를 형성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평화 체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참 산 넘어 산의 어떤 수사법을 구사하는데 굉장히 달인들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지난 1년간 이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생산 중단 문제는 하여튼 그런 이 조미 관계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1호부터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했다. 뭐 이렇게 발표했어요. 굉장히 말이 좀 어려운데. 말씀 도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저도 기자를 해서 다 말 지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말하려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북한이 지금 우리 남 기자께서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꼽아서 강조하신 사항이 핵무기의 추가 생산 중단. 단 한 문장에 불과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한 의미를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그러면 우리나 미국을 포함해서 이른바 국제사회 또는 서방에서 볼 때 저게 말로만 생산을 중단하는 것인지 정말로 생산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문제죠. 검증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첩첩산 중에 이제 협상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앞으로의 숙제군요. 그런데 일단 북한이 자기들 생산을 중단했다고 얘기한 건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은 북한이 계속 이걸 핵을 생산하고 있다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대목에서 한번 이 부분을 자르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신년사의 그 내용의 흐름이나 이런 걸 쭉 보니까 대략 이 사람들이 생산 중단을 했다고 한 시점이 보면은 작년 4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핵경제병진 전략 폐기하고 이제 경제 집중 노선으로 전환한 시점 있잖아요. 4월 20일.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기 불과 6일 전에. 그렇죠. 4월 20일에 그때 이제 뭐를 발표하면 당중앙이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이라는 거. 이 북한의 어떤 이런 당행사역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하여튼 뭐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그때 이제 이 전원회의 결정문에
바로 이제 그 생산 중단 얘기는 없이 예. 핵무기의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한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생산 얘기는 그때 없었어요. 그렇네요. 시험과 사용과 전파만 안 하겠다. 네. 근데 요번에 근데 신년사에서 그 앞에 생산 중단까지도 이제 넣어서 같이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그 시점이 작년 4월에 그때 아마 그때 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그 핵경제 병진 전략에서 경제 집중 노선으로 이제 전환한다 했을 때는 이게 노선이 바뀌면은 사실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거든요. 예산이나 인력 배치 이런 게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겠죠. 핵을 계속 생산한다는 핵경제 병진 전략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끝났다고 했으니까 핵 생산에 들어갔던 자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전용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인력 자원 재배치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노선으로. 그래서 그때 이미 사실은 이제 중단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발표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사실 그때 부각시켜도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안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예. 작년 1월 1일 신년사하고 이 내용이 좀 충돌한다고 본 것 같아요. 작년에 발표한 신년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1월에 경제 병진 그거 위드로 철수한 불과 넉 달 전에 발표했던 2018년 그렇죠. 1월 1일자 신년사에 보면 그것과는 네네. 매우 다른 톤이다. 네네. 그때는 사실은 이제 그 핵미사일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하겠다 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까? 그건 뭐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소리죠. 예. 작년 신년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작년에 우리는 이제 남북 관계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 약간 잊구진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네요. 작년에 북한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재작년부터 이게 좀 복잡한 얘기가 돼서 좀 그런데. 그래도 들을게요. 이 대목이 저 포인트 같아요. 네. 재작년 9월에 그러니까 그 2017년 9월 23일 날 그때 이제 그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에서 북한의 핵무장의 어떤 목적은 미국과의 힘의 균형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거 그때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많이 돌았죠. 연설 전문이. 네. 그렇죠. 예. 유명한 연설이죠. 그 뒤로 북한 외교관들이 재작년 말까지 2017년 말까지 미국과의 대화는 미국과의 힘의 균형이 갖춰지고 난 이후에 하겠다. 그전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신년사에서 그때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 그럼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 책상에는 더 큰 버튼이 있다. 맞아요. 예? 그 더 큰 버튼이 뭐냐? 그때 그 코카콜라 주문할 때 쓰는 버튼이라고 농담도 나오고 했던 그 장면들이 있는데, 작년 신년사 때는 하여튼 미국과 대화는 나중에 하겠다. 그러니까 힘의 대등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해서 하겠다라는 그 흐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실전 배치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평창올림픽에 참여를 하고 남북 대화가 시작되고 갑자기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엉겁결에 같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서 4월 20일쯤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제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좀 경제로 방향 돌리기에도 돈이 없는데 핵무기까지 계속 생산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이 같이 이제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일단 그때 중단을 하긴 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신년사는 북한 주민들이 이게 달달달달 외우다 공부를 하는 건데 바로 4개월 전에 대량 생산한다고 해놓고 4개월 만에 중단한다는 게 발표하기가 좀 멋쩍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뺀 것 같은데 그때도 이렇게 제가 그 결정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볼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과 대등한 힘의 균형이 될 때까지는 안 하겠다 했죠. 근데 대등한 힘은 아니어도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도달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준까지는 뭐 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슬쩍 뺀 것 같아요. 그 대등이라는 게 설마 미국이 갖고 있는 핵 탄두와 개수까지 맞추겠다는 뜻은 아닐 거고
미국을 않죠. 간담을 서늘케 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물증으로 보임으로써 미국이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서 이대로 두면 그냥 우리 B-52 몇 대 보내가지고 뭐 때려 부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 쟤는 성질 같으면 막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달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못 갖게 하는 수준. 그러니까 만약 그 전에 협상을 하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 받는다.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수준까지는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를 좀 일찍 땡긴 것 같아요. 땡겨놓고 이제 발표를 좀 우물우물 이렇게 해버리면서 넘어갔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경제하는 분들은 그때 이미 북한이 이제 그 핵무기 생산부터 경제 쪽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 이제 군수공업의 민수 전환 문제 그리고 군수 핵과학자들이나 미사일 기술자들을 무슨 저기 뭐 다른 부위 BT 다른 있죠? 분야로 BT 생명공학 북한에서도 요즘 BT 그리고 NT 나노공학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전환하면서 이제 그걸 지식경제 강국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흥미로운 건 신년사에도 그 얘기가 조금 비춰집니다. 신년사에 군수공업에 대한 이 언급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군수공업에 대한 언급이 2번이나 나오는데 이 뭐라고 나오냐면 군수공업에서도 이 농기계 같은 거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소모품 생산에 박차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기 생산뿐만 아니라 인민소모품 생산 그리고 또 경제건설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공업 이런 것들 쪽으로 좀 돌리자. 그렇죠. 탱크를 저기에서 보습 쪽으로 돌리자. 좀 과장하면. 네네. 그래서 그 경제 쪽 하는 분들 말씀으로는 하여튼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현지 지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대요. 군수공업 같은 현지 지도. 근데 신년사에 이렇게 군수공업의 민수 생산을 직접 언급하면 처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 생산 중단이란 문제와 군수공업의 민수 전환이란 문제가 같이 연관되는 내용인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남 기자님 설명과 말씀 들어보니까 우선 2018년 1월 1일 신년사와 2019년 1월 1일 신년사는 정말 완전히 대극적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바뀐 거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바뀐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메인 모멘텀이 됐던 것은 4월 21일 날 취해진 핵병진 노선 그 전체 수정 항공모함이 선회하듯이 방향을 확 바꾼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문장의 수위 조정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겠네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어서도 안 되고 몰라보면 안 되고. 그리고 안팎으로 특히 대외적으로 자기들의 변화를 분명히 사인은 줘야 되겠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표현에 굉장히 고심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와서 그걸 했어야 되느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8개월이나 생산 중단에 실질적으로 들어갔으면서도 왜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그걸 처음으로 언급하느냐. 아까 제가 이제 얼핏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는 작년 12월 27일 날 미국 그 M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NBC가 한국 MBC 말고 미국의 N입니다. N. 전문가들을 인용을 해갖고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이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018년이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책을 바꿔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정책을 바꿔서가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대량 생산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속도라면 현재의 속도라면 2020년까지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제목 봤어요. 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를 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 1월 1일 신년사를 근거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신년사에서 핵탄두와 탄도로켓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중단했다는 얘기가 없었으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 네? 그러면서 MBC가 보도를 했어요. 그 MBC는 죄송합니다. MBC는 네. 모르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4월경에 생산에 네. 관해서 중대한 조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 한 겁니까? 뭐 그거는 뭐 MBC 기자들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보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 작년 6월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처 회담이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랬죠. 고위급 회담이 한 달 이상 그 질질 끌고 그랬잖아요. 이른바 뭐 교착 상태 뭐 그랬죠. 길게. 네, 그 7월 6일에 가서야 이제 그때 폼페이오 장관이 그 북한을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한 달 반 이상 그 이제 후속 회담이 안 되면서 미국 내에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제기됐어요. 북한이 과연 진짜 비핵화 의도가 있느냐. 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로 북한이 핵무기 생산이나 그 미사일 생산을 중단한 게 아니다. 라면서 새로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온 적이 있었죠. 예. 그때 이후로 미국 조야는 사실은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생산을 하고 있다. 전혀 안 믿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지른 게 MBC 보도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젠가 그 사인한 법안이 하나 있어요. 예, 아시아 안심법원이라고. 아시아 안심법안. 예. 아리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이것도 이제 작년 1년 동안 미국 상하원이 이제 그 추진해갖고 작년 말에 본회의가 통과하고 이제 대통령 사인까지 나왔어요. 네. 이 아시아 안심 법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미국 국무부는 지난 1년간의 핵 협상 결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아하. 미의회에. 그러면 그 미국 조야의 그동안의 분위기로 봤을 때 그 북한의 핵 무기나 미사일 양이 감소했다고 하겠습니까? 증강했다고 하겠습니까? 증강했다고 나오겠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계속 쟤들은 만들고 있었다. 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이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시점이 또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번 선거 시점하고 맞물리게 되면 그 이제 2월 이후쯤에 이제 90일 이내니까. 예. 네, 2월 이후에 그런 보고서가 국무부에서 발표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트럼프는 도대체 뭐 했느냐, 북한하고 뭐 했느냐, 온갖 질타와 이제 비난이 쏟아지겠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겠군요. 궁지에 몰리고 북미 협상도 실제로 어려워지고 오히려 압박을 강화하는 쪽 가야 된다.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대화파들인데 트럼프를 반대하자니 그렇게 되는 일종의 차충수를 주는 건데 이게. 예. 근데 그런 이제 그 혼란이 예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북한이 생산을 중단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 사실은 그게 아니야. 우리 이미 중단했어. 이 얘기를 꼭 이번 신년사에서 꼭 하고 싶지 않았을까. 뒤늦게나마 강조는 하고 싶은데 그렇죠. 저간의 사정을 길게 다 쓰자니 너무 복잡할 뿐더러 적어도 7, 8개월, 지금 남 기자님 분석과 관측으로는 생산 중단한 지 최소한 6개월 또는 한 7, 8개월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뒤늦게 막 하자니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고 분명히 단언을 한 번쯤은 강력히 전달은 해야겠는데 싶어서 한 문장이지만 임팩트 있게 썼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호기심도 자극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그렇게 한 문장 넣으면 전문가들이 사실 조사를 할 테니까 효과는 뭐 만점이죠.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저 문장 하나 때문에 다 작년 1년 동안 흐름을 다시 끄집어내고 최근 것까지 끄집어내서 이제 봐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의 정세 분석관들과 연구자들이 다 그 한 문장이 갖고 있는 함의가 뭐냐 가지고 많이들 수싸움도 하고 골치 아팠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쭉 설명에 상당히 그 중요한 도입부를 쭉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네네. 잠시 작년 연말께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네. 미국은 북한한테 야 니들 그러지 말고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줘라. 그렇다면 뭐 핵 리스트를 제출하거나 또는 뭐 IAEA 사찰 같은 걸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거나 예를 들자면 그래야 우리도 제재를 풀고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이렇다고 우리는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북한은 우리 무슨 소리냐. 싱가포르에서 당신들 만난 이후로 우리는 약속한 거 하나하나 다 했다. 그런데 미국 너희들은 뭘 했는데? 그 내가 옷을 벗으면 니도 함께 벗어야 할 거 아니냐. 앞으로도 계속 이런다면 우리 주머니 따로 차고 이제 정 뭐 할 경우는 이거 뭐 깬다 소리는 아니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중국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자. 지금 이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북한을 뭐 편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심정적으로야 아무래도 좀 북한이 우리 동포이기도 하고 미국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좀 저기 잘 보고 싶은데 남 기자께서 보실 때 미국과 북한의 이 팽팽한 주장 서로 지금 요구하고 있고 네가 먼저 꿇어라 이를테면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저한테는 남 기자는 어떻게 이거 분석하시고 평가합니까?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추상적인 얘기 걷어내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이제 북한이 먼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가 없느냐? 근데 그거 둘러싸고도 사실은 뭐 그게 뭐 협상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신뢰 구축을 위해서 선심수지 한다고 해놓고 왜 대가를 요구하느냐. 이제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 다 빼고 나서도 그러면 그 북한이 얘기하는 상응 조치가 없었느냐. 미국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안 해줬느냐. 이렇게 이제 북한에 계속 안 해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뭐냐면 북한이 그 얘기를 하면서 늘 하나를 빼놓고 얘기를 해요. 뭐요? 한미훈련이 중단됐잖아요. 했죠. 그런데 그걸 왜 상응조치라고 얘기를 안 하는지. 그건 사실 엄청난 상응조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신년사에서 또 뒤에 그 얘기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군대와의 합동훈련을 중단하라고 또 아주 근엄하게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외국군대의 합동훈련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일단 중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중단된 상태가 지금 올해 상반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평가를 하고 이렇게 좀 요구 조건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뭐 후수계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닌가 이 전략을 짤 때. 설마 이걸 받겠느냐? 풍계리하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주도권을 먼저 내주는 식으로 해서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쭉 판을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러면 우리 한미훈련 중단할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닌가. 좀 약간 농담 비슷한 얘기긴 한데 너무 좀 사실을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설명이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남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막상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군사연합훈련을 중단해버리니까 북한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리액션이 안 나오거나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꼼꼼하게 하면서 자기 주장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꼼꼼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럼에도 자기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예전식으로 계속했을 때는 이렇게 대응한다. 만약에 줄이면 이번엔 이렇게 대응한다. 이렇게 대개들은 플랜 A, B, C를 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속 조치가 별로 없는 걸로 봐서는 저렇게까지 바로 응답하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미훈련 중단이라는 거는 1992년 팀스프리트 훈련 중단 딱 한 번 있었어요. 여태까지 90년대 이게 그렇게 큰 겁니까? 중단하는 북한은 그동안 목노아 이거를 주장했죠. 한미훈련
뭐 그런 얘기까지 했죠. 한미훈련을 중단하면은 예. 우리가 핵미사일 시험발사도 중단하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랬었죠. 그래서 그 북한의 제의가 사실은 중국의 쌍중단, 쌍잠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쌍중단이라고 하는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한 우리 언론들은 쌍중단이라고 썼죠. 이게 시초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미연합훈련 그거 하지 말고 북한이 그렇게 목매달게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으니 제발 그거 한번 들어주고 북한 니들은 막 미사일 계속 쏘고 뭐 ICBM 테스트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한미훈련만 중단하면 우리는 하여튼 핵미사일 시험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핵실험 중단하고, 그죠? 미사일 엔진 시험장 뭐 폐쇄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도 한미훈련을 사실상 중단을 한 거기 때문에 선제 조치와 상응 조치가 서로 맞물린 건데 왜 선제 조치만 있고 상응 조치가 없다고 자꾸 저러는 건지 사실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10년사에도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북경에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 간에 상당히 접촉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사라는 게 이제 뭐 북한의 최대한의 요구를 다 담는 거니까 실제 뭐 협상 과정에서는 이제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이라는 거 내뱉어 놓으면은 사실 주워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철회를 할지 조정을 할지 또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을 할지 이게 이제 앞으로 넘어갈 할 산 중에 하나죠, 사실은. 예, 그게 이제 앞으로 그 지금 북미 두 번째 정상회담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그보다 더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저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은 그런 기존 핵무기 비핵화 이게 이제 협상의 메인 테마가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요구 조건을 상당히 높여놨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이 10년사에서 어떤 대목이냐면 한반도의 평화지대화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와요. 물론 뭐 그전에도 많이 나왔겠지만 이제 하나의 개념, 딱 떨어진 개념으로서 이제 북한이 선전하기 시작한 게 10년사를 계기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떤 대목이냐면 뭐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로 뭐 만들기 위한 우리 뭐 확고부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이에요. 여기서 평화지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자 노동신문이 요것만 딱 떼어내서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 논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이제 이 얘기는 앞으로 북한이 조선반도의 평화지대라는 말을 이제 계속 써먹을 것이다. 이제 이걸 이제 의미하고. 그러니까 북핵만 얘기하지 말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얘기하자 이거네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이제 10년사 안에서는 뭐 이 평화지대에 관련한 얘기에 이어서 한 게 뭐 이제 남북 간의 이제 군사적인 뭐 신뢰 구축이나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외세와의 합동 군사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략자산 그러니까 전쟁 장비 도입을 중단해야 된다. 뭐 이 얘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게 이제 정전업장 당사자들 간에 뭐 긴밀한 연계에서 뭐 현 전 정책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협의를 하겠다, 뭐 적극 추진하겠다. 요 얘기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건 중국과 관련한 얘기고, 이제 두 번째 건 앞에서 말씀드린 한미훈련 중단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평화지대라는 그림 속에서 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북한이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요 얘기가 지금 10년사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들여다볼 텍스트가 필요한데 요 텍스트가 작년 12월 20일자 조선중앙통신에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그 정현이라는 사람의 필명으로 이제 논평이 실렸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은 자꾸 그걸 북한의 비핵화로 인식하고 있다. 근데 그건 그릇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조선반도 비핵화는 그러니까 북한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 이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점이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이요? 네네. 그때 그러니까 말한 조선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아니면 북한을 자기들이죠. 북한에 대한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비핵화 얘기하면 당연히 북한의 핵을 그렇죠. 어떻게 이제 어떤 뭐 보상과 폐기 절차를 통해서 없앨 것인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걸 없애기 이전에 니들이 지금 우리한테 가는 위협부터 먼저 제거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위협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본토에 있는 핵을 말하는 겁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핵을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 대목이 나와요.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위협의 실체는 뭐냐? 그거는 뭐라고 되냐면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뿐 아니라 북과 남의 영역에서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것. 오키나와, 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과 남이라면 이제 그 남한에 있는 핵무기. 이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남한에 있는 위협이라면 주한미군을 얘기하겠죠. 네. 뭐 일단 주한미군이라 상정하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은 뭐예요?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화, 군사대국화. 이거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얘기가 사실은 이제 이번 신년사는 막기 전에 이거를 이제 일부만 턱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한 10일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정현이라는 가공인물의 그 논평을 통해서 한번 맛배기로 해석본을 한번 텍스트를 줬죠. 원본 전에 해석본을 미리 내놨군요. 그렇죠. 예, 아주 친절한 거죠. 그 김정은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런 친절함을 많이 베푼다는 거예요. 잘 뒤져보면 확실히 바뀌었어요? 예, 그렇죠. 잘 뒤져보면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에 대한 이 텍스트들 비교할 수 있는 저본들이 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외에 있는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나 뭐 옵서버들도 이런 정보통들하고도 이제 가끔 이제 교류를 하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별로 부각이 안 됐어요. 네, 전 처음 들어요. 북한 사람들이 늘 이렇게 좀 약간 뭔가 이렇게 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과장적인 얘기를 하니까 뭔가 협상력을 제재 완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북한의 요구사항은 대북 제재 완화가 지금 가장 큰 하나니까 대북 제재 완화를 하기 위한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걸 요구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갔고 북한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할 때 정년 필명의 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막판에 이제 이런 게 우리 주장인데 이거는 미국과 우리가 상당히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쓱 좀 한 발 이렇게 빼는 듯한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동의 태제로 슬쩍 올려놓고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니들도 준비를 좀 해. 그렇죠. 그 사인이네요. 심장 소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예방 주사를 놓은 건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접한 이제 뭐 해외의 그런 분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되게 이 얘기가 이미 작년 7월 8월경부터 북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까? 작년 7, 8월경에 그쪽 사람들 만나니까 아니 지금 미국이 자꾸 우리 북한 비핵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미국 걸 없애는 거지 왜 우리 걸 없애는 거냐.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는 그전에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 비슷한 얘기는. 그런데 하여튼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거의 핵심이 주일미군 또 일본의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뭐 이런 거하고도 다 관련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 써야 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은 이제 이분은 일본 쪽에 있는 연구자? 우리 쪽 이제 연구자이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북한이 지금 비핵화하겠다는 원칙을 바꾼 건 아닌 것 같은데 반대 북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묶으려고 한다. 하나가 남한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두 번째가
한반도의 핵무기 반입 금지.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거죠. 전쟁무기 반입 금지. 그리고 세 번째가 재침략 의도를 가진 일본의 핵무장 금지. 이 세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강하게 요구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얘기가 커지고 깊어지는데요. 네. 그 다자 협상 해야겠다. 그 부분 명시가 돼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연결되는 거죠. 네, 이제 네. 중국 얘기를 좀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예. 그 휴전협정 조인국이니까 우리는 네. 처음에는 중국은 좀 초반당에서 빼놨다가 네네. 남북, 미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다 만들어 놓으면 밥상에 네. 중국 불러서 밥 같이 먹고 네. 그 삼국이 이제 사인해서 정전협정 평화체제로 가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고들 많이 알고 네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신년사에서 중국을 포함시키는 다자협상 체제를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네. 보면 남한과 미국 측에 당신들의 기존 입장을 수정해라 라고 네네. 요구한 거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네. 새로운 지금 정의, 한반도 평화지대화와 연결된 새로운 정의하고 관련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일 미군기지 일본의 군사대역과 핵무장화까지 시야에 넣고 그것까지 같이 해결해야 우리가 핵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같은 이해관계잖아요. 사실.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는 그 중국도 상당히 긴장과 경계를 곤두세우니까 네. 그래서 판을 키우면서 중국을 끌어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와. 그러니까 이제 평화협정 얘기에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종전선언에 3자 또는 4자 얘기했다가 예. 중국을 뺐다가 넣었다가 이제 자기 맘대로 하다가 예. 이번에는 딱 중국을 명시해서 중국도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엔 또 약간의 이제 이면의 그림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은 지금 사실은 북한하고 지금 다투려고 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미수작전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취임 전부터 그랬죠. 예, 북한의 핵 문제를 북한과 다퉈서 해결하지 않겠다. 우리는 제재만 하겠다. 그럼 누가 해결해? 중국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통상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통상전쟁의 출발점은 항상 북한 문제였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쭉 전에 날짜별로 이렇게 쭉 매칭이 돼요. 아니 잠깐만요. 미국이 북한하고 예. 미중 관세 가지고 막 싸우고 지금 뭐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서 만나가지고 네, 그렇죠. 석 달간 시간 줄 테니까 잘하자 이랬는데 그 시발점을 따지고 들어가면 북한 문제였다고요? 그렇죠. 왜요? 그것도 상당히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미국이 작년에 중국에 대한 통상 전쟁을 처음 이제 그 경고 사인을 본 게 3월 22일인가 그렇거든요. 예. 3월 22일인가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경을 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움직임을 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아니 그 전 1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험한 시기에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자기들 도와달라 이렇게 북한 핵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왜 우리가 대화 시려고 하는데 왜 김정은을 불러들이느냐 하면서 경고사인을 준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중국에 대해서 500억 달러 어치 수출 500억 달러어치 수출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린 게 6월 15일이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게 바로 6월 12일 그 북명상회담에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제대로 된 호응을 안 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중국 이건 시진핑 때문이다 하면서 중국을 쳤다. 첫 공격이 들어간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다 매칭이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다 제가 날짜별로 다 조사를 해보면 매칭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건 일지를 쓰다 보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지금
약간 시간이 좀 이제 압박을 네네. 받고 있어서 네네.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기 전과 후에 한 번씩 중국을 갔잖아요. 그렇죠. 베이징에도 가고 요령성인가 어디에서 한 번 만났었잖아요. 5월 17일 대전에서. 네. 5월 7일 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어라? 나를 만나기 전에 가서 미리 상의도 하고 나 만난 그렇죠. 다음엔 가서 북한의 큰형님인 중국한테 또 보고도 하고 그러면서 네. 뭔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뭐 자기 플랜대로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자꾸 뒤에서 사인도 내고 발목도 잡는 것 같으니 네. 트럼프가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참여 및 고춧가루 뿌리지 마라. 이런 의미로 그렇죠. 무역 문제 관세를 들고 왔다 이 얘기입니까? 매칭이 돼 있는 거죠. 그 요번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금 90일 휴전했잖아요. 예. 거기에도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 예. 당신들이 지금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어? 예. 그렇지 않으면은 재미없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니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을 끌어들일 메리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네. 메리트 있는 뭔가를 당근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 정전협정 협상에 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준 게 아닌가.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예, 바둑의 포석이자 수순이네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그동안 참 거의 강의에 가까운 인터뷰에서 너무 좀 복잡하고 예. 방대한 얘기라서 이걸 저도 압축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예. 아니, 충분히 그 고충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백과사전식 지식을 중3이나 고1에게 딱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가 의외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자, 중국을 지금 끌어들였어요, 북한은. 네. 그런데 미국이 이거는 내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북미 2차 협상, 2차 정상회담 및 향후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최악의 경우에 이 판을 깨버리고 협상을 결렬 선언을 하거나 또는 무기한 중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질질 끌다가 그냥 맥이 풀려버릴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최악의 상황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기조는 여전히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이 기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은 평화 시대다. 근데 그게 대략 4월 달까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올 4월. 4월이 이제 4월. 그러니까 이제 4월 27일 1주년 되는 그 시점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최대한 북한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근데 대화는 자기들이 하는 대화가 아니라 중국을 통한 압박. 중국이 북한에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원유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지금 한 50만 톤이나 100만 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운 명주를 중국으로 하여금 작동시켜서 그렇죠. 북한을 좀 더 꽁지에 불된 무어 마냥 움직이게 하자. 그렇게 할 거고 또 중국에 대한 카드는 통상적인 압박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지금 90일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약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이 끌어당긴다고 해서 중국이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표면에 드러난 그 어떤 그런 그 쟁점과 수면 아래의 쟁점을 다 같이 봐야 판을 좀 이해하는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하신 말씀인데 정리를 하자면 저도 너무 인터뷰가 길고 내용도 방대하고 굉장히 많은 국제적 요소들이 함께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러 나선기가 조금 그렇지만 하자면 추가 생산 중단을 짧지만 적시했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공부를 많이 스터디를 하고 정보 교환도 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정보 교환이 될지 모르지만 뭐 검증도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그렇죠. 사실 그게 그냥
레토릭이나 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인 건지 정말 생산을 네. 스탑시킨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한반도에 대한 전쟁 무기 반입 중단이나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명확하게 들고 나왔고 아울러서 중국도 같이 협상 테이블에 와야 된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당장은 남한과 미국이 어떤 수를 두느냐. 그 다음에 네. 일본과 러시아도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여러 나라한테 숙제를 던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에 지금 아베가 지금 군사대국화에 혈안이 돼 있는데 네네. 아베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결국에는 비핵화 문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숙제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설득하려면 이제 일본의 군사대국화 문제를 속도 조절을 하게 하거나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게끔 하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5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몇몇 신문에서 이거 걱정해서 저도 약간 이거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지금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의 조성길 대리대사가 미국에 망명 신청할 걸로 보여요. 네네. 미국이 받아들이면 북에서 이거 뭐야 지금 우리 회담하는 국면에 이래서야 되겠어? 타일러서 보내든가 최소한 미국 아닌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좀 불화가 될까요? 5초. 항의는 하겠죠. 항의는 하겠는데 근데 이번 그 회담이라는 건 북한으로서도 거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의 망명권으로 좀 더 중요하고 엄청난 건을 그러니까 주된 변수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북한 대학원에 와서 강의하신 택이 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고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천만에요. 이거는 누가 와도 그렇게 쉽게 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우리도 그냥 신문 제목만 겉핥기식으로 읽어가면서 그거 왜 잘 되는데 지금 잠시 교착하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점이 북한에서 확실하게 자세 변화가 있었고 그게 맥점이 돼서 어떤 점을 잘못 핸들링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북한의 태도가 확실히 바뀐 게 두어 가지쯤 되니까 우리나 미국도 그에 상응해서 뭔가 스탠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해야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건 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긴 시간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남문희 선임 기자님의 강의를 경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